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특허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중소기업, 즉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특히 이 관련된 내용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특허 자본화 실무 진행 순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권리, 이 부분을 갖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인의 입장에서 특허의 자본화 및 산업재산권 활용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 중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 중 산업재산권 활용에 유리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유리한 업종이 어떤 업종이 특히 더 유리할까요? 네, 유리한 업종은 맞습니다. 제조업입니다. 이 영상을 갖다 보고 계시는 법인 컨설턴트 및 법인 대표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이걸 왜 할까요? 전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큰 대답, 저는 딱 이겁니다. 소명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어떤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2, 3년 정도는 그대로 놔둡니다. 한 3, 4년 정도 있다가 어떤 자금에 대한, 법인 자금에 대한 흐름이 어떠한 툴로 인해서 크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갖다 하라고 합니다. 소명을 못하면 가산세까지 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를 갖다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즉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법인 대표님들은 어떻게 활용할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쌓여져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에 대한 출구 전략을 특허, 산업재산권의 툴로서 활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이 미처분 이익여금의 자본 전입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평가를 갖다 받아서 이 부분만큼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그걸 갖다 원하시는 대표님 또한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특허 평가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제 조건이 특허를 내고 지금 현재 대표 및 어떤 임원 명의로 특허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진행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평가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 가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세무사를 갖다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출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해당 시에 이런 지번일 관련된 부분도 좀 있으셔야 되고, 이 가평가라는 부분에 있을 때 결과를 갖다가 안내를 갖다 해야 됩니다. 가평가를 갖다가 정식평가하기 전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어떤 평가 진행 결정을 갖다가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가평가 금액이 안 내게 되면 그 금액, 그 진행 여부를 갖다 결정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정식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평가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 정식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되겠죠. 즉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재무제표, 아까 가평가 시 했던 3년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청하는 서류가 업체마다 약간은 좀 틀린데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 내역이나 해당 시에 어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이런 진행을 갖다 하게 되면 한 1, 2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평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세무사한테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안내를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일단 특허 평가에 대한 진행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 관련된 부분, 여러분 특허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할까요? 세무사가 할까요? 기술평가사가 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나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갖다 받기 위해서는 확인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허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평가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직전 3년간의 재무제표가 가장 큰 영향을 갖다 미칩니다. 즉, 이 특허로 인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몇 프로 정도까지 반영이 돼서 이게 당기순이익으로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가 평가 금액을 갖다 특허에 대한 값어치를 갖다가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가 시점과 특허 등록 후 평가 시점의 평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를 갖다 하고 이 특허에 대한 평가에 대한 확인 사항을 갖다가 체크를 갖다가 하고 진행을 갖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하고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고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이라는 부분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면 무형의 자산입니다. 즉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서 이 관련된 각각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갖다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값어치, 즉 가장 고가가 뭘까요? 그거에 대한 가장 고가는 특허입니다. 두 번째,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된다. 특허청에 등록이 안 된 재산권은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갖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종원이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요. 더번코리아라는 회사로 음식명 그리고 메뉴명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갖다 활용을 해서 등록을 갖다 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발명자가 있고 이 발명을 갖다가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인이라는 게 있고 이 특허에 대한 주인, 즉 권리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걸 누가 발명을 하고 현 권리자가 어떻게 되고 현 권리자가 개인인데 임원인데 아들인데 이 관련된 부분을 법인한테 양도를 갖다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분명히 법인에서는 치러야 됩니다. 이런 대가를 없이 그냥 양도가 됐을 경우는 이 또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항목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산업재산권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 특허는 하나보단 두 개가 좋고요. 두 개보단 5개가 좋고 5개보다 10개가 좋습니다. 즉 향후에 어떤 특허 관련돼 가지고 법인에서 활용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특허 갖다가 10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 출고 전략을 갖다 세운 것보다는 특허가 하나보다 10개 같은 10억이라도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의 특징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 방법, 생산 방법 이런 부분도 방법적인 측면으로도 출원을 갖다 할 수 있고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컵이 있다고 치면 컵이 손잡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에 따라서 이건 다른 디자인입니다. 외형의 디자인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갖다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상표권은 참고로 이런 부분입니다. 농협이나 농협 로고를 알 거예요. 삼성전자 로고를 알 겁니다. 각각 계열사에서 로고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돈을 갖다 냅니다. 참고로 백종원의 더번코리아는 모든 상표권에 대한 부분이 P&Holdings라는 그런 공시가 되지 않은 그 법인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P&Holdings에 대한 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소유진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표를 갖다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고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장에 이 산업재산권이 어떤 업종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통회사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조업이 이런 특허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 좀 많겠죠. 그렇다면 이런 산업재산권, 즉 특허를 갖다가 활용한 산업재산권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갖다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요. 이 특허 관련된 부분에 산업재산권이 등재가 된다면 이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그 사업체의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증자를 갖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채 비율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함이 좀 있는데요. 이 특허로 인해서 이 무형자산을 위해서 증자를 갖다 함으로 인해서 증자 금액만큼 부채 비율이 좋아집니다.
부채율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대출 한도나 대출을 갖다가 법인용으로 했을 때 이율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 부분 특히 가지급금 처리, 증빙불비라고 하죠. 그래서 뭐 특허,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대표명으로 갖고 있다가 이 부분을 갖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서 법인의 잉여금을 갖다가 갖고 와서 가지급금을 갖다가 상계 처리한다.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관련된 내용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과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부인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소명을 갖다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산업재산권으로 인해서 이익 회수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덜 내면서 어떤 잉여금에 대한 액식 전략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허라는 부분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에 가업 승계의 상황이 됐을 때 증여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특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산업재산권을 활용을 갖다 했을 때 가업 승계 또한 장시간의 준비를 갖다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툴로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허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인 입장에서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항목으로 등재시켜 놓는 것만으로도 법인세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특허 관련된 각각에 따라서 상각기간, 내역연수는 이렇습니다.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특허라고 하는데 의장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요거에 대한 비용 처리, 감가상각을 갖다 할 수 있는 내역연수가 5년이고요. 특허권은 7년이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특허 컨설팅 진행 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 따져봐야겠죠. 없으면 선행기술조사라고 해서 먼저 비용을 갖다 지급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갖다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선행 기술조사라는 부분을 변리사를 갖다 통해서 일종의 소정의 금액을 갖다 지불하고 그걸 진행을 갖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체크리스트 지식재산권 컨설팅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한번 좀 봐야겠죠. 해당 업종이 뭔지에 따라 틀립니다.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기타 등등에 따라 또 틀릴 거고요. 두 번째, 직전 3년간의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이 특허권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 가능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 두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허권에 대한 취득 목적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 이 특허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비중을 갖다 차지하는지를 갖다가 금액적으로 따져보는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법인에 있어서 요거에 따라서 특허에 대한 어떤 권리자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이 좀 틀려질 수가 있고요.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특허에 대한 출원을 법인 대표랑 법인이랑 같이 할지 없으면 법인 단독으로 할지 대표 단독으로 할지 자식인 임원 단독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컨설팅 진행 시 유의사항 관련된 부분은 발명의 완성 과정의 증빙 자료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이 특허를 갖다 양도할 때는 이 특허 관련된 어떤 등록 출원 비용도 법인 돈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출원인 명의로 나가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관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제를 갖다 요청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 대표가 발명을 했으면 그 발명 노트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 내용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향후에 문제 소지가 덜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은 우리 유언도 녹음을 갖다 해놓는 것처럼 발명 미팅 근거 그리고 사진 녹음 내역 이런 부분도 진행상에 있어서 준비를 갖다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대표의 개인 비용으로 이 특허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지불이 된 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 비용을 다 내고 발명자는 임원, 대표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갖다 할 때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갖다 하고 특허 컨설팅 진행 시 진행을 갖다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허에 대한 평가는 말 그대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특허에 대한 평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에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감정평가법 제2조, 제9호, 동법 제2조 1호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장은 제가 직접 진행한 업체입니다. 어떤 소정의 절차를 갖다 통해서 감정평가를 갖다 받았는데 이게 감정평가서입니다. 이 건명에 보면은 여기가 법인인데요. 지금 매출액이 한 100억이 조금 안 되는 제조업이고 특허권 등에 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도 있고 특허권도 몇 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한 8억 5천 정도의 감정평가를 갖다가 받은 이 무형보존자산으로 받은 회사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자본 전입도 일정 부분 했고요. 그리고 한 4억이나 5억 정도 되는 금액은 다른 용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특히 감정평가는 이 세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접근법, 그리고 시장조사법, 로열티 적용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조건 수익접근법으로 감정평가를 갖다가 실시해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특허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서 이 금액을 양도양수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에 되는 것 갖다 법인에 양도를 갖다 하고 법인의 잉여금을 갖다가 대가를 제가 수치를 갖다 합니다. 이랬을 때 대가를 현금으로 수치할지 아니면 내 재산에 대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도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본으로 넣을지 증자를 갈지 이때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산업재산권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 시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업체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자본금에 따라서 이 부대 비용 자체가 좀 틀려집니다. 참고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내에 내가 특허를 갖다가 2억 정도를 증자를 갖다 하고자 한다. 그러면 특허 등록비라는 부분을 내고요. 이 등록비의 20% 지방 교육세를 갖다 또 내야 되죠. 그리고 기타 소득세 법인 경우는 이걸 10일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2억일 때 이 부분을 갖다 계산식으로 했을 때는 등록비 240 그리고 등록비 비용이 20%니까 48만 원, 기타 소득세 1760 그리고 인지대 기타 등등의 인지대 플러스 부대 비용이 들어가서 참고로 과밀 억제 지역 내에 특허로 인한 증자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2억을 갖다 했을 때는 2천 정도에 대한 부대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업체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내가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일 때는 2억일 때는 금액 자체가 크게 대동소이한데 한 1860 정도의 기타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점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컨설팅, 특허 관련된 자본화 컨설팅 진행 시 체크리스트. 첫 번째,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 요건 향후에 소명조를 갖다가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 전담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체크를 갖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갖다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갖다 한 그 발명자가 대표자라고 하면 발명노트 작성, 매일매일 뭐 기록 내역, 그리고 발명 미팅 시 사전 녹음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은 80% 이상만 소명을 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요 관련돼 가지고 특허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금을 갖다가 처리하면 10억을 했다. 하나 갖다 했다. 이거 누가 알면 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과 사회 통념상 무리가 안 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 기준점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발명을 했을 때 이 특허를 갖다 내는 부대 비용 관련된 부분을 법인 명의로 했는지, 고지서에 대한 어떤 납부 내역서가 대표 개인 비용으로 처리됐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가 그 업체에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인터넷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과 공동 추론을 통한 지분을 갖다 설정하는 게 향후의 문제 소지를 갖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명히 좀 틀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무발명 보상제도. 예전에는 어떤 혜택이 좀 되게 많았는데요.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법률상의 배임,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요 크게 네 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갖다 해보고, 그리고 시간을 갖다 두고 특허는 진행을 갖다 해야 됩니다.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처럼 특허를 갖다 8개월 만에 내고 바로 뭘 처리하고, 그거는 향후의 문제 소지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길었지만 이 특허 자본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